안녕하세요. 김단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루다 투자일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주라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 세계의 경제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다루고 있고요. 경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카카오를 들어가게 됐는데 카카오의 문화가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툭 단테라는 이름을 던져줬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단테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게임의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단테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게임을 해보지 않았지만 친구의 말에 따라 단테라는 닉네임을 짓게 되었어요. 카카오 다닐 때부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던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앱 순수 사용 시간 순위, 그러니까 앱을 얼마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쓰느냐 이거를 순위를 항상 매기는데 2012년부터 카카오톡이 1위였거든요 항상. 근데 2015년쯤인가 그 순위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유튜브로 바뀐 거야. 저는 그걸 보고 약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가 이제는 텍스트의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거대한 흐름에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 속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주식 비율이 절반은 넘을 것 같고 뭐 그 정도? 대형주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또 다 시가총액 높은 것들 위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 뭐라 하죠? 회의에 대한 두 가지 이 시각은 뭐냐면 하나는 일단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또 집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제품들을 많이 사겠죠. 그게 일단 1번이고 두 번째가 서버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해요. 여전히 상당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나 많은 돈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클라우드라고 하죠. 뭐 클라우드 혹은 서버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요도 상당한데 과연 이제 이 수요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 주가가 2배가 되는다 뭐 이렇게까지 단기간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뭐 힘들다고는 보지만 지금의 어떤 회의론이 좀 너무 지나친 감은 좀 있는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큼 좋은 회사적으로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메모리 반도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기축으로 한 수많은 또 스마트카? 차들도 이제 점점 전자기기화 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데다가 이 메모리 반도체로만 봤을 때도 굴곡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굴곡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하향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 정도이지 않나. 7만 전자까지는 조금 너무한 면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내로 승부가 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1년 내로 승부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물음표다. 1년 내로는 물음표인데 오히려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보면은 네이버는 그러한 무기들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네이버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존의 신사업에 진출을 할 때 그 사업의 강자들과 지분을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회사가 뭔가 그 비즈니스를 직접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이렇게 지분을 교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용을 덜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연합군? 어떻게 보면 뭐 미래에셋과의 연합 혹은 CJ 대한통운과의 연합 이런 연합군 효과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걱정도 있으면서 약간의 기대도 있어요. 카카오는 특히 이제 웹툰 쪽을 좀 흥미있게 보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카카오 재팬이 갖고 있는 피코마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가 웹툰 세계 1위거든요. 웹툰 매출 세계 1위예요. 근데 일본 시장만 먹고도 지금 세계 1위인 거라서 저는 이 웹툰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에는 아직은 많이 안 퍼졌는데 한국이랑 거의 일본 정도만 퍼지고 말았는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에 퍼지면 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콘텐츠 사업에서 단기간에 사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좀 많이 오르기는 했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괜찮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정말 뭐 아까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오고 나면은 또 이들이 조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걱정거리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기본 전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결국에 기술주들의 어떤 셀링 포인트가, 기술주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미래에 있는 돈을 이렇게 현재로 가지고 와도 그 가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기술주 전체 섹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계속 좋냐라는 질문은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라는 질문이랑 좀 와닿는 면이 있는데, 지금 저보고 만약에 베팅을 하라고 하면 저는 6대4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안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계속 데이터들을 보고 싶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답에 매몰되기보다는, 오늘도 제가 어떤 답에 가까운 말씀도 드린 부분이 있지만 논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논리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김단태가 카카오 재팬에 웹툰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피코마라는 서비스는 뭐고, 피코마라는 서비스가 매출이 정말 그렇게 증가하는 건지를 보신다거나, 그런 걸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투자로 넘어가서 나만의 어떤 목표 주가라든가 나만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한국이 조금 부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천선까지 이제 요거까지 가는 거는 어떤 느낌까지 또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또 사람들이 또 갑자기 다시 사자, 야 이제 3천이니까 우리가 다시 동학개미 운동 시즌2 하자 그러면서 다시 막 달려들 수도 있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좀 재미없게 갈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 너무 하락에 열광하기 시작하면 또 반대 모멘텀은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이게 10월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라고 하면은, 혹은 뭐 전 세계라고 간다고 하면은 좀 경제 재개와 관련된 것들, 경제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 그렇게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것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는 그게 뭐 관광과 관련된, 레저 관련된, 혹은 뭐 호텔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좀 직격탄 맞았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퀀트 관련된 투자 기법이 사실은 좀 주류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퀀트 펀드들이라고 해서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좀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억될 만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좀 더 친숙한 옆집 동네 형처럼 재미있는 경제 이슈들을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